자, 뭘 알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자, 일로 보십시오. 밀도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밀도는 뭐라고 불렀나? 부메랑 해도 괜찮고, 요거 설명하는 거 50대까지 있어요. 턱걸이 해도 괜찮고, 턱걸이 하면요. 정확하게 또 그려져요. 사람을 그려놓고 하면은요. 부피분의 질량 딱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가지고 54가지가 있는데, 설명하는 방법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일반 물리학 할 때 이제 잠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설명 방법이 수업마다 실강을 하게 되면 수업마다 설명하는 방법 다 바꿔버립니다. 왜요? 내가 지겨우니까. 해서 알 때까지, 예를 들어서 어느 공식이 좀 헷갈린다. 질문을 하지요.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6가지 이상은 종류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등등 이 공식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면은 자 이렇게 대고 자 배우는 방법 요렇다 하고 탁 던져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른 거 할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공식도 이해가 안 되면 스톱이에요. 그런데 일단 하겠습니다. 부피분의 질량 이건 외워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해서 자 밀린 액체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의해서 로버이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밀린 들어가 어떤 물체 때문에 밀린 액체의 밀도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때 조금만 들어올 수도 있고 많이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들 고무 튜브를 물속에다 올려가지고 살 눌렀을 때 밀린 액체와 세게 눌렀을 때 밀린 액체가 다르지요. 그러면 들어가는 정도가 다르지요. 들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밀린 액체가 달라지므로 부력이 달라진다. 내가 누르는 힘이 달라지지요. 그걸 지금부터 아셔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얘가 밀린 액체의 부피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요것을 정리를 하니까 뭐냐 하게 되면은 로지V라고 표시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별표입니다. 지금 암기를 해 놓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자, 요때는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면 유체 속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부력 얼마예요? 하면은 0이다 라고 하면 돼요. 이 액체가 밀리지를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요것을 놔볼게요. 놔보면은요. 딱 놨을 때 들어가면서 물이 흘러나오지요. 그러면은 요거의 부피와 요거의 부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요. 그러면은 요거의 부피가 나왔는데 요거의 부피가 요것만큼 예를 들어서 요것이 이러면서 부력인데 부력이 뭐냐 하게 되면은 M 밀린 질량이지요. 단 유체지요. 유체가 밀렸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에다가 G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다시 한번 더 표현을 하게 되면은 M 대신에 로V라고 적을 수 있고, 이 로라는 것은 물체의 밀도가 아니고 요것은 유체의 밀도다. 그러면 물의 밀도와 기름의 밀도와 기타 수온의 밀도 다 다르지요. 맞습니까? 그때 부력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V라는 것은 요 물체의 고체의 부피와 똑같다. 요것이 빠진 것만큼 밀려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 무슨 말이냐? 요 물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체를 여기다가 놔버리면 얘가 흘러나오는데 흘러나온 액체의 무게만큼 안 보이네요. 액체의 무게만큼 요것만큼 부력을 받는다. M이 뭐냐? 밀린 유체의 질량이다. 요거 무게만큼 부력을 받는데 이제 여러분들 틀림없이 질문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해버릴게요. 요거 없어요. 요거 없으면 얘가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요. 요 부피만큼 일로 올라오겠지요. 그러면 부력이 있어요? 없어요? 부력이 있지요. 요것만큼 밀렸잖아요. 아니, 내가 이해하시라고 밖으로 끄집어냈고, 얘가 만약에 이게 아주 높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목욕탕 물이 다 차지 않았으나 내가 들어가면 목욕탕 물이 올라오지요. 내 부피만큼
위로 밀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만큼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편하니까 내가 보여준 거다 하는 겁니다. 자, 해서 핵심 불이익은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밀린 액체의 무게만큼 불이익을 받는다가 포인트라고요. 그것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자,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여러분들, 제가 거의 아마 그 인터넷에서 많이 봤었을 거예요. 물리학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예제들 때문에 쉽게 보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지금 발음이 새는데, 아니요. 쉽게 이해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는 그냥 글자만 나오죠. 밀린 유체만큼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실제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옆으로 빼봤다고요. 빼보면은 이게 꽉 찼는데, 빼버리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들어오게 되면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요 부피만큼 얘가 흘러나온다. 요것만큼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불이익이 크겠지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재밌게 문제를 만들어버립니다. 자, 지금 헷갈리는 것은, 압력 P가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요, 진짜 헷갈립니다. 로 GH지요. 근데 부력 B라는 것은 로 GV지요. 요렇게 보십시오. 압력은 깊이에 비례하고 부력은 부피에 비례하는데 요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로와 V가 밀린 유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다고요.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일로 보십시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자, 핵심에 들어가겠는데, 229 예제입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는.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면 기억. 액체의 불이익은 로한 G, V와 라고 했는데, 일로 보십시오. 얘를 요 상태에서 놔버리면, 요쪽은 막혀 있습니다. 요쪽이 흘러나왔는데, 얘가 V와 아니고, 물의 즉 액체의 밀도가 로완이라 할게요. 그럼 이것이 로완이지요. 그러면 부력은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M1 흘러나온 걸 1이라 할게요. M1 G다. 요게 이제 습관처럼 나와야 돼요. 얘를 뭐가 되겠습니까? 로완 요걸 V1이라 할게요. V1 G만큼의 부력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해서 기억 액체의 부력은 흘러나온 게 지금 V1이죠. 그림상. 맞습니까? 해서 부력은 로한 G V1이다. 자리 바꾸든 안 바꾸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체의 부력 V와 물체의 부피 V와 밀린 액체 부피 V와는 같다. 맞습니다. 따라서 물체의 중력은 하는 거예요. 물체의 중력은. 자, 얘가 주목. 얘의 중력은 F는 뭐예요? 본래 뭐예요? M 물체 G지요. M 물체 대신에 한번 다시 적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십시오. 일반 물리학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거 대신에 뭐라고 적는 거 하게 되면은요. 로 물체 V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V와 이 V가 같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V라서 적든 V1이라 적든 같으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냥 V라고 적고 G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로 G V1이다. 물체의 밀도를 로라 했으니까. 요게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이제 실전 들어갑니다. 모든 유형, 일로 보십시오. 모든 유형은 뭐냐 하게 되면은 실제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력을 배웠었는데 이 부력을 실제 적용하는 문제들은요. 실제 운동 방정식에 준해서 물체의 상황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내가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전부 다 보여줄게요. 그 이상 없습니다. 자, 가볼게요. 유체에 떠서 정지한 물체의 해석. 떠서 정지한으로서 끝났다고요. 쉽게 말해서 F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MA인데 A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A가 0이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0이죠. 정지한 혹은 등속으로 운동하는 이제 속도에 따른 저항력이 있는데 이건 장난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달아지더라도 상관없이 모두 다 표시가 되는데 자, 정지 또는 등속이라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정지한이라는 조건을 붙였으니까 그래도 평형이다. 그러면은 평형으로 놓고 구하는데 R자 힘이 0이다 하는 겁니다. 부력과 물체의 중력이 같을 때이다 하는 겁니다. 뭐 상식에 준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맨 먼저 물체의 일부가 잠긴 경우 표시하는 방법 다양하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반 물리학에서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새로 부과해야 할 것은 문제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여기서 정지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여기에 M이 존재하는데 이 M에 의해서 아래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M, 물체가 되겠습니다. 물체, G라고 놓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지니까 중력과 부력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얘가 같아야 된다고요. 같아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자, 이제 어디로 흘러가는데요? 하지 마세요, 이제. 자,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요것은 액체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어떤 물체가 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물체가 여기가 잠겼죠. 잠긴 부피만큼 유체의 부피가 밀렸다라는 얘기죠. 고로 여기서 부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M, 밀린 유체의 질량이며 마찬가지로 G다를 다시 한 번 더 나타내니까 잘 보십시오. 요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밀린 유체의 질량인데 얘를 뭐로 표시할 수 있어요? M은 로브이라고 적을 수 있죠. 그러니까 로 유체다. 유체의 밀도에다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가 된다고요? 잠긴 부피가 V 잠긴 부피다 하는 거예요. 에다가 G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체를 나타내 보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은 로 물체에다가 이때는요 전체 부피지요. 물체의 부피가 다 들어갔지요. 아니 물체의 질량이니까 에다가 G가 된다고요. 얘가 같다 하는 겁니다. 고로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로 GG 날아가지요. 같으니까.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잠긴 부피가 작으니까 유체의 밀도가 물체의 밀도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게 전부 다 요구하는 내용들의 문제죠. 핵심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지니까 중력과 뭐가 같아야 돼요? 즉 부력이 같아야 되겠지요. 부력이 같아야 되는데 밀린 유체의 질량이며 물체의 질량이다. 질량을 로버이라고 적을 수 있는데 물체는 로 물체에다가 물체의 실제 부피를 다 이었지만 밀린 부피가 곧 잠긴 부피다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장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판별이 되면 이제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 상태에서 봤을 때 즉 밀도가 물체의 밀도보다 유체의 밀도가 물체의 밀도보다 크기 때문이다. 혹은 크다. 그래서 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것을 수치로 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V1, V2 해가지고 실제로 묻는 유형은 실전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잘 보십시오. 맨 먼저, 중력하면은 mg다. 자, 고체의 중력이라는 것은 고체의 부피에다가 고체의 밀도를 쓰겠다는 겁니다. 고체의 부피가 전체 부피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전체 물체 부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은 뜬 부피가 되고 아래 부피가 잠긴 부피인데 재미있는 것은 부력이 밀려난 유체가 잠긴 물체 부피만큼 밀렸다는 겁니다. 밖으로. 여기는 없다는 겁니다. 요것만큼 밀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냐 하게 되면 밀린 유체의 질량 곱하기 g인데 밀린 유체의 질량을 또 밀도로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질량은 로버에 의해서 잠긴 부피를 이용하니까 유체에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유체에 뭐가 되겠습니까? 즉 밀려난 유체의 질량 곱하기 g라는 것은 즉 유체의 밀도 곱하기 유체의 잠긴 부피가 되겠습니다. 고로 요것을 이제 비교하시면은 밀도가 누가 큰지 작은지가 간단히 판별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 요걸 먼저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